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코로나 사태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진국의 코로나19 초기 대응 능력을 과대평가했다. 그러나 한국처럼 상황은 반전 가능하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사태를 수습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는데요. 부유한 국가들의 판단을 지적하는 방식으로나마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한 셈입니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 사태 당시 WHO와 선진국들의 대응은 부실했고 결국 많은 나라들이 셧다운될 정도로 역대급 경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미국과 세계 각국의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을 때도 한국은 K방역과 국민들의 노력으로 경제적 선방을 이뤄냈거든요. 전 세계는 지금 K방역을 기점으로 뛰어난 미래 첨단 기술과 제조업 강국인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석학들은 한국의 문화부터 역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요. 외신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나라라며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한국으로 가라고 앞다퉈 얘기합니다. 또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제 중국어가 아닌 한국어를 배워야 된다며 머지않은 미래엔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될 거라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에 뜨거운 관심을 받는 동안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와 정반대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자신들이 옳다며 우기다가 끝끝내 자멸의 길로 들어선 건데요. 이젠 일본 내부에서조차 아베 정부를 믿지 못하고 쓴소리만 무성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요즘 대체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런 평가를 받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일본은 한 달 새 확진자가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지난 7월 31일 신규 확진자는 1,500명이 넘었고 29일엔 1,264명, 30일엔 1,301명을 기록하면서 일본은 사흘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했죠. 이렇게 일본 전역에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아직 긴급사태 선언을 발령할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최근 늘어난 환자들은 젊은 세대가 많고 중증 환자가 적어서 긴급사태를 선언했던 지난 4월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상황이 심해질수록 전문가들은 검사 수를 대폭 늘려 확산세를 얼른 따라잡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수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보다 적은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전문가들의 충고는 무시한 채 엉뚱한 정책에만 돈을 낭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국내 여행을 장려하는 고투 트래블을 강행했고 이번에는 무료 식사권까지 주며 외식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여행 가서 일하라라는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국민들의 건강보다는 경제활동 활성화에만 집중한 거죠. 이렇게 정부가 무리한 만큼 경제가 나아지기라도 했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실상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코로나 감염자가 폭발하면서 일본의 재정 부담도 같이 커졌고 결국 빨간불이 들어왔거든요. 한국의 증시는 이미 회복돼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일본은 증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아베노믹스도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지금 일본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들을 진단하며 고령화, 저출산, 국가부채, 거기다 일본 국민들의 폐쇄성,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일본에게 앞날은 없다는 다소 잔인한 분석 결과까지 내놨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아베는 모습을 감추고 어떤 기자회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국민들과 언론은 이런 아베 총리가 무책임하다며 비난을 퍼붓고 있죠. 도쿄신문에서도 일면에 총리에게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칼럼까지 실어 아베의 잘못을 요목조목 따졌습니다. 일본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본의 아날로그 행정과 뒤처진 사고방식들, 거짓된 통계와 의료체계의 붕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언론들도 이 사태를 통해 자신들이 하이테크 국가가 아님을 깨닫고 국가를 비판했죠. 일본은 이제야 후진적인 문화라고 말하는 도장 문화를 없애고 자택근무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 정부는 내부 사정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국내 상황보다는 한국 때리기에만 집중하고 있죠. 여전히 한국과의 수출 규제와 WTO 제소에 관한 내용에 엄청난 정성을 쏟고 있거든요. 물론 일본이 WTO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대한 분쟁 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일본은 임시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널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WTO는 결국 한국의 요청대로 패널을 설치하며 시작부터 한국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 결과가 유감이라며 이런 식으론 수출 관리에 대한 정책 대화를 할 수 없다며 속 좁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수출 규제의 문제에 대해 대화로 풀자며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실제로는 대화를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어요. 이미 외무성에 국제소송 대응 부서를 신설해 WTO 대응팀을 꾸려뒀거든요. 다행히 한국은 얌체 같은 일본이 저렇게 나올 걸 알고 절차대로 제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제소로 일본은 자국 수출 규제가 왜 정당한지 설명해야 하는 처지가 됐죠. 한국은 승소에 유리한 자료들도 많이 확보해뒀습니다. WTO 규범인 관세무역 일반협정의 3개 조항에서 일본이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과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의 협정 위반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본인들의 사례가 예외라고 주장하지만 전 세계 여론도 차갑습니다. 미국의 국무부 차관보부터 슈나이더 교수까지 한국 편을 들고 있거든요. 게다가 일본 언론에서조차 이번 사건으로 일본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WTO 무역 분쟁 해결 절차는 이번이 5번째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동안 단 한 번도 WTO 제소에서 한국을 이긴 적이 없죠.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 분쟁에서 한국이 백전백승했다. 첫 번째 무역 분쟁은 2004년 한국이 일본의 김수입 쿼터제 철폐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이 2006년 한국산 김수입을 대폭 늘리기로 하면서 제소 취하로 마무리됐습니다. 두 번째 분쟁은 2009년 일본이 하이닉스의 디램에 27.2% 상계 관세를 부과하면서 벌어졌는데요. 이 사건은 WTO가 한국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이 관세를 철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19년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한국 조치에 대해 WTO 상소기구가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에선 일본이 이겼지만 최종 판결은 이를 뒤집고 한국이 승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마찬가지로 2019년 공기압 밸브 관세 분쟁에서도 한국은 13개의 쟁점 중 10개를 이겨 판정승을 거뒀죠. 사실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 말고도 현재 한일 간에 진행 중인 분쟁은 2건이 더 있습니다. 일본은 틈만 나면 말이 되건 안 되건 고소장을 날리고 보거든요. 지난해 6월 일본은 자국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한국의 반덤핑 관세가 위법하다며 WTO에 제소했고요. 지난해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이 WTO의 보조금 협정 위반이라며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제소가 웃긴 건 일본은 자국 조선업계에 금융 지원을 해주면서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육성 정책은 시장 경쟁을 왜곡하는 거라며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순된 상황인 만큼 결국 이 문제도 한국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모든 제소 절차에서 한국이 유리한 이유는 전문가들의 뛰어난 능력과 확고한 명분을 통해 WTO에서 영향력을 쌓아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WTO 분쟁을 수없이 해결해온 유명희 본부장이 앞으로 WTO 사무총장까지 당선되면 그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커지겠죠.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든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을 맡기 위해 아프리카 출신 후보를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노골적인 네거티브 선거전은 오히려 세계적으로 일본 스스로의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돼버렸죠. 경제와 국제적 이미지 모두 몰락한 일본은 물귀신 작전이라도 하려는 건지 한국에 대한 속 좁은 견제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한국은 함께 추락하는 게 아니라 단호한 대응을 통해 정신 못 차리는 일본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국력도 더 쌓아야 합니다. 최근 한국의 경제력이 더욱 커지고 미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모델이 되어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영향력이 더 커지면 일본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향해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되겠죠? 여러분은 계속되는 일본의 가짜는 도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다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도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안녕!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